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디저트의 나정주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돼서 최대한 25분에 맞춰서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표가 아마 보신 분들도 없으시네요. 장표 따로 오신 것 같은데 39장인데요. 8장 정도만 설명드릴 거고 참고하시라고 장표를 만들었으니까 나중에 장표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인증서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게 어떻게 트렌드 흘러가느냐. 그다음에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오토메이션, 인증서의 자동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회사와 저희 플래티넘 파트너 서트코리아에 대해서 소개하는 세션에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잘 들리시나요? 이게 마이크 껴서 아마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TLS 혹은 SSL 인증서하고 공인 인증서하고 같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아시는 분? 저희가 좀 상품이 많이 남아서 혹시 없어요? 네. 아, 상품은 드리겠습니다. 손 들으셨으니까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인인증서라는 건요. 우리가 은행이나 뭐 이런 데서 했던 거 작년에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파이도 기술을 이용해서 생체 인식이나 이런 걸로 바뀌었죠. 근데 이제 공인인증서를 하는 기술의 백그라운드하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SSL 인증서 혹은 TLS 인증서의 기본적인 기술의 바탕은 PKI라는 스트럭처입니다. 그러니까 Public Infrastructure라고 그래서요. PKI 키 인프라스트럭처인데 요거에 대한 기술을 통해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공인인증서가 있고요. 근데 SSL 혹은 TLS 인증서라는 거는 웹사이트에만 적용되는 인증서를 TLS 혹은 SSL 인증서라고 합니다. 저희 서트코리아에 끝나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인증서라는 건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암호화고요. 두 번째는 영어로는 이제 오센티케이션이라고도 하고 뭐 아이덴티티라고도 합니다. 즉 여기가 누군지를 아이디를 밝혀주는 두 가지 기능이 인증서의 가장 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기술적인 백그라운드 신경 쓸 거 없어요. 중요한 건 인증서가 왜 필요하냐? 웹서버와 그다음에 웹서버를 액세스하는 유저 사이를 인증서가 없을 경우엔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해커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한 2년 전에 사고가 있긴 했는데 국정원이라든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인증서를 돼 있는 웹사이트에 유저가 들어갈 경우에는 암호화가 인크립션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까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인증서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증서의 서버에 액세스하는 유저가 암호화된 프로토콜을 통하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지 않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액세스하는 웹사이트가 과연 내가 원하는 웹사이트가 맞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을 답하는 게 역시 또 인증서입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 오센티케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을 통해서 인증서가 존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얘기를 시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증서에는 크게 세 가지의 종류로 나눠집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보실 때 왼쪽부터 이제 DV, 그 다음에 중간에 OV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편에 EV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순서대로 가면 싼 거, 뭐 중간 가격, 비싼 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인증서의 퀄리티를 봐서 설명할 수 있는데 왼쪽에 있는 DV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인증서에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암호화, 인크립션하고 그 다음에 ID라고 말씀드렸는데 DV는 암호화는 해줍니다. 암호화는 시켜줘요. 그런데 얘가 누구 사이트인지 누구 소속이고 피싱 사이트인지 뭔지 아무것도 안 줘요. OV나 이건가? 네, OV나 여기 있는 EV 인증서에 한해서만 이 사이트가 내가 원하는 내가 찾고 있는 그 사이트라는 걸 명확하게 표기해 줍니다. 그래서 인증서의 종류라고 하지만 DV 인증서를 인증서라고 보기는 되게 어려워요. 뭐 예를 조금 좀 디테일하게 드리면 DV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하자면 동네 도서관 회원증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나 할 수 있죠. OV 정도 되려면 이 회사가 누구 소속이라는 걸 밝혀야 되기 때문에 OV 정도가 되려고 그러면 이거는 운전면허증 정도의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국가 인증을 하게 됩니다. EV 정도 되면요. 밸리데이션 검증 프로세스가 되게 복잡해서요. 당일로 발급되지도 않지만
이거를 통해서 하는 거는 뭐 일상생활을 비교한다 그러면 여권 정도의 공인 인증성을 갖고 있어야지 EV라고 합니다. 세 가지 다 프로세스가 DV는 뭐 그냥 바로 나옵니다. 신청하면 무료 인증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다음에 뭐 일단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하시고 이거를 그럼 어떻게 구분하지?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보시면 인증서를 어떤 건지 구분하는 방법은요. 그 주소창에 열쇠를 한번 누르시면 이게 누구 거다, 소속이 어느 나라에 있고, 예를 들어 미국 사이트고 여기에 이 사이트의 주인은 뭐 abc.com이다, abc라는 회사다 라는 게 있으면 EV 인증서입니다. 근데 열쇠를 딱 눌렀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인증서가 있다 라고 하면 그거는 OV나 DV 인증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요새 피싱이 되게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공식 사이트라고 믿었던 곳에서 오는 것들도 많고요. 하물면은 DV 인증서 같은 허접한 인증서를 통해서 인증서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많이 손해를 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넘어가서 그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증서가 있는데 어떻게 변해 왔느냐? 되게 재밌는 시장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숫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인증서의 개수는 그러니까 100만, 1000만, 9100만 정도가 됐습니다. 이건 오늘이 아니고 3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 인증서의 개수는, 웹사이트 개수는 이거보다 좀 많겠죠? 인증 개수는 9100만 개 이상이 됐고요. 매달 여기 보시면 180만 개 정도씩 들고 있습니다. 글로벌리. 뭐 이게 그 무슨 의미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수치는 과거 3년 전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시장 변화들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그래서 인증서의 가장 메인 벤더들이 어떤 업체가 있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 왼쪽 편에 렛츠 인큐베이터 시장 점유율이 50% 넘습니다. 왜냐? 이건 공짜 인증서입니다. 아까 문제 소지가 많다고 말씀드린 DV 인증서를 3개월마다 리뉴얼하는 공짜 인증서예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은 전 세계적으로 50%가 넘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회사가 뭐 23%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회사들이 합쳐서 저희 거보다 조금 못 미쳐요. 그래서 이런 시장 점유율을 글로벌리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을 왜 보여드리는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합니다. 자, 인증서가 그랬는데 아까 DV, OV, EV가 있는데 여기 시장은 좀 틀려요. 도대체 공짜라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DV는 80% 가까이고요. 올해 3월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EV는요, 여기 보이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0.2%입니다. 9100만 개 중에서. 그리고요, OV 인증서는 20% 정도.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왜 이럴까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지나가면 재밌는데, 실제 트래픽,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쉐어 오브 트래픽 프로덕티브를 해서 인증서가 실제로 웹상에서 돌아다니는 트랜잭션을 보면 DV는 80%나 됐던 게 갑자기 줄어서 38%로 떨어지고요. 0.2%짜리인 EV가 13%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OV 인증서는 거의 반 정도의 트래픽을 합니다. 이게 커머셜로 넘어가면 전혀 다른 또 얘기가 돼요. 여기 보시면 커머셜이라는 거는 우리가 홈쇼핑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쓰는 웹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뭐 게임 사이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인증서의 종류를 구분해 보면 이렇게 EV, OV, DV가 비슷한 포션으로, 실제 절대 숫자는 0.2%밖에 안 되는 게 커머셜에 있어서는 이게 3분의 1의 트래픽을 커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믿을 수 있다는 얘기고, DV는 상대적으로 많긴 많은데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퀘스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까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보시면 2017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인증서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아시는 분? 선물 있어서. 네, 맞습니다. S37번 부스니까 오셔서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크롬으로 시작돼서 브라우저 업계에서 인증서에
정당성, 이게 맞는 거야? 그다음에 검증 잘하고 있는 거야? 그다음에 인증서가 없는 거 앞으로 너네 우리 취급 안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웹사이트 들어갔다가 에러 메시지, 경고 메시지 뜨는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되게 많았고요. 그 재작년 시작돼서 작년에는 조금 있었고 올해는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경고 메시지나 에러 메시지가 뜨는 거는 인증서가 없거나 유효 기간이 지났거나 이미 그 인증서가 아닌 다른 걸로 인증이 되어 있는 웹사이트, 이런 웹사이트는 조심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물론 인증서가 있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인증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도 3월 달까지 아까 기준으로 91 밀리언, 그러니까 9,100만 개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얼마가 될지 몰라요. 이게 스테디할지 아니면은 계속 뭐 증가할지는 모르지만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렇고요. 지금 인증서에 여러 가지 트렌드가 이렇게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 그 밸리디티 피리어드 싱킹하는 건 뭐냐면 인증서가 예전에는 뒷장으로 설명드릴 거지만 기간이 되게 길었다가 줄었습니다. 뒷장에 설명드리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게 인증서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이슈됐던 게 뭐 문제가 생겨서 없어지고, 그다음에 다 가르세요. 이 무슨 얘기냐면요. 인증서를 먼저 다 열려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인데요. 인증서를 갖다 여러분들은 웹사이트를 사용하는데 방문한 데만 사용을 확인을 하시겠지만 인증서를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은 전혀 틀립니다. 인증서가 유효기간이 있어요. 1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예전에는 5년짜리도 있었어요. 이게 줄고 있지만, 그러면 모든 인증서를 제때 리뉴, 그러니까 발급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이게 익스파이어 되는 순간 그 웹사이트는 인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터지겠죠. 웹사이트를 에러 메시지를 계속하면서 그 홈페이지에 위원장하면 영업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운영의 문제점들이 시장에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 브라우저 업계 중에 애플에서 특히 이제 그걸 얘기해서 과거에 5년까지였던 인증서의 유효 기간을 못 믿겠어. 5년 사이에 이 업체가 망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믿니? 그래서 줄여나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1년이 조금 넘는 398일까지만 인증서가 맥시멈 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전산 담당자, 웹사이트 관리자들이 무지무지 바빠졌다는 얘기예요. 이거 맨날 이거 갈다가,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것만 매일 바라볼 수 있는 담당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회사에 전산 담당자 여러 가지 서버도 관리하고 앱도 관리하고 그다음에 뭐 OS나 이런 것까지 다 관리하는데 인증서는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잊어버리기가 쉽겠죠. 근데 잊어버리는 순간 난리가 나는 겁니다. 웹사이트에 액세스가 아예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바로 그 인증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고요. 그다음에 인증서가 그러면 익스파이어된 뭐 그냥 웹사이트 경고 메시지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요. 가장 최근에 그 스웨디시 그 텔레콤에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인증서가 만료가 된 거를 모르고 지나갔다가 액세스가 안 돼서 통신 마비가 된 적이 있어요. 3년 전에 그 UK, 그러니까 영국에도 영국의 어떤 텔레콤 중에 한 군데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해서 빌리언 이상의 손실을 본 사례들이 있습니다. 매년 있어요, 사실은. 인증서가 별거 아닌데 이게 지나게 되면 통신 액세스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들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이슈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저희 같은 인증서를 발급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문제가 있어서 했던 회사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워사인이라고요. 중국에 지금 너무 오래 없어진 지가 좀 돼가지고 워사인이라고 뭐 되게 많이 저렴한 저가에만 하다가 결국은 경고 메시지 받고서 지금은 저 인증서를 쓰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인 인증 회사 자체에도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데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문제는 결국은 왜 이렇게 복잡해, 그죠? 별거 아닌데 이게 없으면 웹사이트 억셉도 안 되지, 욕도 먹지, 사고 나서 뭐 보험 뭐 이거 처리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오토메이션, 즉 자동화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자동화 기능을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사람이 관리하다 보면 에러가 있을 수 있고요. 깜빡 그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인증서가 1년마다 한 번씩 갈다 보면 인증서 어느 서버에 내가 저장해놨지? 그 뭐였지? 찾다가 시간 다 가요. 이런 것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 같은 경우에 전화를 제일 많이 받는 게 큰일 났습니다. 인증서가 내일 모레까지인데 지금 빨리 발급해야 되면 이런 전화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자동화라는 게 인증서에서 필요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백그라운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서드파티 저희가 그 마켓 리서치를 했는데 전 세계에서 모든 고객분들이 탑 고객분들이 갖고 있는 컨설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인력 관리 문제도 어렵고 그 다음에 관리도 어렵고 근데 그냥 냅뒀다가는 사고가 크게 나고 예를 들어서 국내에 이제 지금 정부 기관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개발한 인증서를 쓰다가 이게 그 우리 브라우저 업계에서 에러 메시지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이미 공문이 나가서 그 저희 같은 공인인증협회 그 회사들을 통해서 인서급에서 웹사이트를 바꾸라서 에러 메시지 없애는 작업들을 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컨선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인증서는 그래서 저희 모든 인증서에는 자동화 기능을 포함한 제품들로 여론하고요. 이거는 저희 회사 그 뭐 오토메 자동화에 대한 역사입니다. 뭐 이거 굳이 다 설명해도 재미없고요. 나중에 자료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지서치가 시만텍이라는 글로벌 넘버원 그 웹사이트 회사를 인수해서 전체 뭐 통합 1위가 됐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자동화 처음부터 시작했고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서 자동화가 실제로 가능한 거는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에크미 그러니까 ACM이 에크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에크미라는 이제 자동화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거를 자동화시키는 게 있고요. 되게 간단해요. 물론 무료겠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좀 더 커스터마이즈하는 게 이제 매니지드 에크미고 그다음에 아예 서드파티 각 회사 혹은 조직별로 이거를 자동화하는 자기네 자체 툴이 있으니 여기에 연동만 시켜줘. 그게 API고요. 그다음에 어플라이언스 F5라든지 AWS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어플라이언스들이 그러니까 로드 밸런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통해서 인증서들을 편하게 클릭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또 그 현재 어플라이언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뭐가 있냐? 자세하게 하실 필요 없고요.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즉 인증서를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중요한 자동화인데 자동화를 하는 거는 고객의 규모나 그다음에 클라우드냐 아니면 온프라미스를 선호하느냐 아니면 퍼블릭이냐 아니면 프라이빗이냐에 따라서 총 7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뭐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맨 위에부터 안 보시는 분들에서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클라우드 디스커버리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인증서 한 10개, 20개 정도 있는 분들이 그냥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저희 인증서를 구매하는 고객분들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센서 디스커버리라고 해서 근데 우리는 파이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화벽이 있어서 액세스가 곤란한데요. 그러면 그 안에 센서를 놓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에크미 URL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동화 URL 통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API는 자체 그 회사의 툴에 연동시켜서 그냥 그 안에서 모니터링하거나 그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API고요. 그다음에 매니지드 에크미 에이전트, 그다음에 센서 오토메이션, 그다음에 요번에 새로 나온 오토메이션 매니저까지 해서 대용량입니다. 인증서가 여러분들은 담당자 아마 이분 중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인증서가 100개가 넘어가면요. 매뉴얼로 관리가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사고 터지면 밀리언 단위가 넘습니다. 한 3년간의 조사를 보면 평균 인증서 사고로 해는 문제되는 그 평균 금액이 1.5 밀리언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자료도 있습니다. 재작년까지 자료라서 제가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정도로 피해가 크기 때문에 관리를 갖다가 자동화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7가지를 하는 데 있어서 설치 복잡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 위저드, 오토메이션 위저드라고 해서 이걸 통해서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게 클라우드냐? 아니면 센서냐? 아니면 API냐? 뭐 혹은 오토메이션 매니저, 대용량이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설치를 간편하게 하는 걸 도와드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번에 사실 새로 나온 저희가 4월 22일 날 뭐 신문에 아나운스 됐지만 대용량 뭐 500개 혹은 1000개 이상 혹은 10,000개, 10만 개의 인증서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동화 툴을 나온 게 디지서트 오토메이션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최종 종합한 거고 대용량이기 때문에 여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모더나이즈 되겠다는 얘기는 커맨드 치는 게 아니고요. CLI가 아니고 웹에 들어가서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픽을 통해서 얼마든지 매니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온프라미스, 퍼블릭이든 아니면 프라이빗이든 어떤 네트워크이든 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싱글 포인트 오브 액세스라고 해서요. 관리자에 따라서 관리자가 있고요. 그냥 직원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부서인데 인증서 어떤지 확인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거에 따라 오서리티를 주어서 싱글 액세스가 되면 거기서 그 관리 권한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매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러블해서 병렬 호리젠털이라고 되어 있는 건 얘기는 이제 그 밸런스를 로드 밸런스를 계속 늘릴 때만 하기 때문에 거의 무한대로 이거를 인증서 관리를 늘릴 수 있다. 즉 웹서버를 늘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고 요거는 그냥 구조인데 참고만 하세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방화벽 안쪽으로 들어갈 때 포트 443번 포트만 그 열어지면 그거와 그 밖에 있는 서센트로에는 저희 플랫폼하고 커뮤니케이션에서 모든 걸 자동화할 수 있도록 매니지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요거 아까 얘기한 거 하기 넘어가고요. 이것도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그 지금 시간 때문에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하고 그다음에 저희 파트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인증서는요. 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베리사인이라는 회사에서 시작됐습니다. 1995년에 설립된 회사고요. 그 회사가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처음에 인증서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했고 저희 디지서트는 2003년도에 설립됐고요. 그런데 그 베리사인의 회사가 시만텍이라는 회사에 2010년도에 사업 부서를 넘겼고 시만텍에서 2017년도에 다시 디지서트에 사업 부서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디지서트가 모든 그 웹사이트 시큐리티 그다음에 IoT 및 PKI 스트럭처 기반의 인증 보안을 저희가 글로벌리 리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뭐 사무실 여러 군데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고 지금 엔터프라이즈 TLS 인증서의 1등 기업이고요. 프로스트 앤 설리반 아마 아실 텐데 마켓 리서치 회사인데 여기서 작년 기준으로 뭐 1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포춘 500대 기업의 89% 그다음에 탑 100대 은행의 97%가 지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일 데일리로 260억 개의 웹 커넥션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이커머스 트랜잭션 비중에 아까 트랜잭션이 EV가 되게 뭐 거의 반이다, 그러니까 3분의 1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87%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SSL 인증서뿐만 아니고 PKI 기술 기반의 IoT 보안이나 이런 것들도 역시 선도를 하고 있고요. 아까 자료를 제가 너무 많아서 뺐던 것 중에 서트 센츄리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이고요. 이걸 통해서 모든 인증서들이 다 관리가 되게 되는 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기 보시면 PQC라는 게 있어요. PQC가 뭔지 아시는 분?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라고 해서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퀀텀 컴퓨터 아시잖아요. 우리 저기 엔드게임이나 이런 데서 나왔던 건데 양자 컴퓨팅 기술로 인해서 인증서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컴퓨터 기술로는 이거를 암호화를 깨는데 뭐 한 몇 년 걸려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 이걸 깨는데 몇 시간이면 깰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모든 인증서를 아까 암호화해서 보호해야 된다고 했지만 양자 컴퓨터가 나오는 순간 이거는 위험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PQC라는 테스트 키트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나오더라도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인증서를 아직은 그 서로 협의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스탠다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테스트 키트만 나와서 저희 고객분들한테만 제공을 해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요. 저희 뭐 한국 최초로 그 인증서 중에 코리아라는 네임을 갖고 있는 인증서도 2년 전에 론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 파트너 소개인데요. 서트 코리아라고 해서 20년 이상 저희랑 같이 해오고 계시고
플래텀이라고 해서 한국에 국내 파트너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중에서 플래텀 레벨이라는 건 그래서 가장 빨리 인증서를 발급하는 그게 됩니다. 조금 한 3분 정도 제가 오버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손 드신 분들은 꼭 부스 가셔서 기념품 받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